자,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은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일본인은 우리 한국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에 한국인과 일본인을 오히려 구분하려고 했었지. 호적에도 한국인은 한국인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왜 갑자기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변하게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침략 전쟁의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의 민족 의식을 말살해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데려가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고 적대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 놓고 군대로 끌고 간 한국인에게 총을 쥐어주지 못하겠지. 군수공장에서 노역을 시켜도 마찬가지야. 군수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한국인들이 막 일본을 적대시해서 불량품을 만들면 어떡해. 그래서 한국인들의 민족 의식을 말살해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고 한 게 민족 말살 정책이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내선일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내선일체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선동전원이라는 것을 내선일체의 근거로 삼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인과 한국인의 조상은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다. 근데 이건 뭐 하나만한 소리지. 전 세계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겠지.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미 일본인과 한국인은 공통의 조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갈라져서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인식하고 산 지가 한참 됐고, 그리고 조상이 하나는 아니잖아. 다 모든 민족들은 여러 혈통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중국인과 한국인은 뭐 하나가 아닌가? 뭐 동남아시아인과 일본인 하나가 아닌가? 다 뭐 한국인과 미국인도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걸 주장한 것은 군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 말살 정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일본인이라는 인식으로 바꿔버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목숨 걸고 일본을 위해서 전쟁 수행에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한국인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에게까지 황국 신민서사라는 충성 맹세문을 억지로 외우게 했어. 그 내용은 여기에 있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우리는 황제폐에게 충의를 다한다.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다. 초등학생 때부터 황제 그 일본 천황에게 충성 맹세문을 외우게 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황국 신민서사인 거지. 그리고 매일 아침 일본 궁성을 향해 절하도록 했다. 이것을 궁성요배라고 한다. 이것도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민족 말살 정책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정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봤던 징병, 징용, 뭐 병창기지화 정책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주로 정확히 말하자면 1937년부터 45년까지 이 정책이 주로 지속이 되었다. 자, 그리고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할 것을 강요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남산에 거대한 신궁을 조성해서 조선신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참배를 강요했다. 지금은 당연히 이 조선신궁이 남아있지 않겠지. 그럼 이 신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침략전쟁의 전사자를 신으로 모신 것을 신사라고 불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지. 야스쿠니 신사가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는 태평양 전쟁에 전범들이 모셔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정기적으로 여기 가서 공물도 바치고 참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태평양 전쟁이라는 자기네들 침략 전쟁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걸 늘 대놓고
선포를 하는 거지. 갈 때마다. 뭐 아베도 그렇고 그 전에 뭐 고이즈미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나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을 자꾸 반발한단 말이야.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린 태평양 전쟁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해서,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목사들을 막 탄압해서 막, 여기서 순교자라고 얘기하지? 순교, 죽었다는 이야기야. 물론 기독교 그 신자나 아니면 기독교 단체들 중에서 일본에 굴복해서 신사 참배를 했던 단체도 많았어.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뭐 불교, 뭐 천주교 뭐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저항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저항하면 일본은 핍박을 했단 말이지.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당시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소학교의 명칭도 한국신민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민학교로 바꿨어. 그래서 계속 해방 이후에도 계속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쓰다가 1995년까지는 국민학교라고 쓰다가 95년 이후에 96년부터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지. 자, 그리고 이름도 바꾸라고 해. 일제는 한국인의 성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그러니까 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건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도 바꿨대. 뭐 성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 외자성을 안 쓰고 외자성을 쓰는데 일본인들의 성은 주로 복성을 쓰잖아. 이 두 개의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자꾸 바꾼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성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친일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이광수는 앞장서서 또 창씨 개명을 하게 되지. 가야마 미스로라고 이름을 바꿨대잖아. 자, 이런 걸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창씨 개명을. 일본은 이것을 자발적이라고 홍보하지만 당연히 자발적이 아니었겠지. 창씨 개명을 안 한 사람들은 식량 및 물자 배급, 당시에는 공출제도와 배급제도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못 받으면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자녀 입학에도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창씨 개명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친일 행위로 보지도 않아.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제는 한국 학교와 관공서에서 한국어 사용을 아예 금지하지. 그리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름도 일본 이름 써야 되고 한국말은 못 쓰고. 그치? 민족 말살 정책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야. 말과 글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지. 그래서 1938년에 조선어 과목이 수업에서 사실상 폐지가 됐다. 당연히 안 가르치겠지. 43년에는 아예 그냥 진짜 완전히 폐지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란 말이야. 다 1930년대 후반 1945년까지 민족 말살 통치고 병참기지화 정책을 펼쳤을 때고 징병과 징용을 계속했을 때지. 그래서 여기서 정답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기존에 문화통치 때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해줬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한글 신문도 폐간시켰다. 이것은 자기네들 문화통치를 부정한 거나 다름이 없지. 근데 그만큼 일본은 전시 동원 체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졌지.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1942년에 조선 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말 큰사전을 준비하고 있던 조선 어학회 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성했다. 치안유지법은 국채부정이라는 조항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국채부정은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말 큰 사전, 우리나라 한글 사전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안유지법으로 잡혀갔다는 것은 한글을 연구하고 사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의 국채를 부정한다라는 얘기겠지. 왜 조선어를 공부하냐? 한글을 공부하냐? 일본의 당시 정책을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한글을 공부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네들 국채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목적은 아까 얘기했지, 우리나라 민족 의식을 말살시켜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게 민족 말살 정책이고, 그래서 근거가 뭐냐?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일선 동전은 조선과 일본의 조상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할 것을 강요하고, 궁성요배를 강요하고, 신사 참배할 것을 강요하고, 일본식 성명을 사용할 것을 강요한다. 그것을 창씨개명이라고 하지. 그리고 소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꿨고, 한국어도 사용 금지시키고, 한글신문 폐간시키고, 조선어학 해석권 모두 우리 민족의 의식을 말살시키려는 세부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